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푹 쉬셨나요? 네, 푹 쉬었는데 네. 미증시가 한번 올라서 좋았지만 우리 증시 아직까지 그만큼은 못 올라가고 있어서 좀 그래도 약간은 좀 기대 반 설렘 반이었는데 네. 어쨌든 뭐 지금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 시장 지금 양시장 강한데 무엇을 봐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시장 바닥 확인이라고 주어주셨는데 네. 저희가 뭐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저점 테스트 구간이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냐? 저점 테스트인데 계속 더 빠지니까 네. 저점이란 말 좀 그만하세요 이랬는데 실제로 그 이후로 반등이 또 지금 세게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은 그런 시장이었는데 네. 일단은 2월 달은 1월 달에 악재들이 대부분 좀 소멸되면서 바닥을 좀 확인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연휴 동안에 미증시가 4일 동안 연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왜 올랐는가를 보면서 실제 지금이 바닥이 맞는가 그 부분을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내용 정리한 걸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미국에서는요, 1월 달에 시장 하락 요인이 바로 금리 인상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금리 인상 부분도 연준 위원들의 어떤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3월 회의에서 50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하는 것은 내가 선호하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단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네거티브를 좀 잠재우고 있는 거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연휴 첫날 들어간 날 애플이 실적 발표했었는데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하다가 이제 분할 그 기업 분할까지 이야기하면서 어떤 나스닥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고 구글까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구글까지 이제 어제 시간에 급등 어제 본장에서도 급등세를 끝났죠.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은 어쨌든 시장에서 좀 반영이 대부분 된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급등하고 있고 다만 실적이 못 나온 기업들 뭐 페이팔이라든가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했던 메타 이런 기업들은 시간에서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지정학적 이슈였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좀 사라지는 중입니다. 우리 연휴 동안 이제 푸틴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 크림을 공격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어떤 전쟁 가능성 이야기했지만은 대화를 선호한다고 했고요. 지금 나토가 크림을 공격할 가능성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졌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백악관이 푸틴의 발표 이후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외교를 위한 문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 다만 어젯밤에 바이든이 유럽에다가 이제 미군의 또 파병을 또 명령 내리면서 지정학적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요. 이 지정학적 이슈는 금방 사라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역시나 어떤 1월 달의 악재에 있어서 좀 벗어나고 있다. 다만 이제 오늘 보시면 우리 국내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23,000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바이오가 주도하고 있고요.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만 그렇게 무거웠던 진단키트 관련주들인데 그런 종목들만 급등이 나오면서 바이오가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다만 저는 바이오 쪽은 이 오미크론이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이미 곧장 꺾였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방역을 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쪽은 좀 단계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바이오 쪽이 죽었을 때 다시 한번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반등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종목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살까 말까 고민했던 게 제이 콘텐트리아랑 진단키트주였거든요. 네. 제이 콘텐트리는 오늘 좀 좋다 말았고 네. 진단키트주들은 안 사서 너무나 배가 아픈 그런 종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진단키트주가 강한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또 무엇을 공략해봐야 될까?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이 그 힌트를 주지 않을까? 현덕이 덕분에 시간 집중해 주시고요.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월 달에 마지막 거래일 날 IT 성장주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시그네틱스를 좀 이야기 드렸죠. 맞아요. 어쨌든 그날도 상승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침에 많이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지금 바이오가 채우고 있는 건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뭐 시가총액은 시즌부터 비롯해서 많은 진단키트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 유럽 같은 경우도 확진자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풀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오미크론 확진자는 어쨌든 치명적이진 않기 때문에 어떤 관련주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성장주들은 저는 지금도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그널직스 계속해서 보유 의견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로봇 관련주를 말씀드렸고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제일 먼저 반등이 나왔죠.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이야기 드리고 나서 올랐었고 오늘도 장중 급등이 나왔으나 지금은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바이오 쪽으로 지금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영향인데 저는 어쨌든 바이오가 오미크론 확진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오미크론 확진은 지금 아시아 쪽은 약간의 급증세가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유럽은 이미 이제 어떤 고점이 꺾여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장주 위주로 본격적인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나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리면서 바이오 쪽도 단기적으로 봐야겠지만은 중기적으로 볼 종목까지 오늘은 바이오 하나, 그다음에 또 중기적인 성장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하나 그리고 성장주 하나. 바이오가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어떤 바이오 키워드를 고르셨을까요?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네. 이거 지금 바이오가 아니네요. 이거 다 함께 봐요. 이거 네, 첫 번째 로봇. 아유, 바이오 먼저 이야기하신다고 네. 해가지고요. 네. 네. 중국도 로봇. 그럼 성장주에서 오늘도 로봇이네요. 네. 자, 지난주부터 로봇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성장주에서 뭐 P2E 게임주도 있고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IT 반도체 장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최근에 집중되고 있는 게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로봇을 보시면 내일부터 이제 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시작될 텐데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또 로봇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로봇 산업에 뛰어든다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중국이 뭐 한다 그러면 그 시장이 커졌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도 로봇을 한다. 이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로봇 올림픽이라고 불릴 정도로 로봇에 대한 소개라든가 공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어떤 중국의 기술력을 좀 과시하겠다 이런 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은 베이징은 로봇 올림픽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지금 그 베이징 올림픽에 이제 미디어 센터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 센터가 지금 21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건물인데 기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기자들이 만약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한다면 주목이 되는 건데요. 이 미디어 센터에 보시면은 지금 그 식당에 조리원은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 로봇이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한다는 건데 로봇 식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은 2명밖에 없고 어떤 음식을 만들고 조리하고 또 배달하고 이런 것들 다 로봇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어떤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고 지금 1분 30초면은 원하는 칵테일까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지금 베이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베이징 올림픽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로봇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성화봉송이 이제 어제부터 했잖아요. 근데 이 성화봉송도 올림픽 최초로 로봇 성화봉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륙 양용 로봇이 그러니까 지금 그 육지에서 성화를 든 로봇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불을 붙여준 다음에 물속으로 나오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 수륙 양용 로봇까지 공개가 되면서 지금 올림픽을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어떤 로봇의 기술력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에 또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질 거로 보여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로봇 관련 하나를 제가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은 로봇 올림픽 그거 기억나세요? 저희 지난번에 네. 평창 동계 올림픽 때였나요? 그때 네. 드론으로 막 네, 맞아요. 캐릭터 만들었었잖아요. 그것도 약간의 자율주행 성격을 보셔도 될 것 그렇죠. 같고 뭐 로봇이 자율주행이고 또 그런 것이 또 드론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서 분명히 중국은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할 테고 그쵸. 이번에는 그게 로봇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로봇 관련주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님 지난주에도 로봇주 많이 소개해 주셨거든요. 아직 남은 게 있을까요?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바로 세종 메디칼 바이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로봇 관련주기도 한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복강경 수술용 의료기기를 생산 개발해서 실제로 이 복강경 수술용 의료기기를 지금 38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개발해서 생산해서 지금 38개국에 유럽의 영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포함해서 38개국에 수출하고 있고요.
두바이 의료기기 이제 그 지난달에 참석을 해가지고요. 이 전시회에서 또 이런 것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독일 의료기 전시에 참가해가지고 추가적인 수출 계획을 많이 따놨는데 바로 지난달에 두바이 의료기기 전시에 참가하면서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술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현재 유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두바이 쪽으로도 갈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수술용 로봇에 있어서 좀 가장 발전한 기업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자회사 제넨셀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오미크론 변이 치료 효과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진단키트 관련주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미크론 관련된 어떤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바로 자회사 제넨셀이 오미크론 변이 특허 출원하면서 오미크론 관련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이 하나 있고요. 수술용 의료기에 대한 그 모멘텀 하나 있다라 좀 보시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충분한 조정이 좀 나온 상황에서 바닥을 찍고 인지에서 막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로봇 관련주 올라가면서 한번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인지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 모멘텀이 일단 로봇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시면 바이오 쪽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그 자회사가 오미크론 변이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정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세종메디칼을 목표가 7,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이 바닥 부근인 4,7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 메디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로봇 바이오였네요. 네. 로봇 바이오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7,000원, 손절 가격은 4,700원. 그리고 제 사심을 담아서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해줬으면. 그렇죠. 네, 그럼 네. 저희가 또 치킨이 나가겠죠?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선전을 못해도 네. 또 시장을 보면서 아마도 나갈 겁니다. 맞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더위 덕분에 종목도 응원해 볼게요.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이번엔 온전히 바이오인가요? 네. 열어주시죠. 오미크론. 네. 그럼 제가 집중해야겠어요. 제가 지금 진단키트를 놓치고서는 네. 너무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진단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개인이 쓸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오미크론 관련 진단키트는 병원용 진단키트인데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뭐 직접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진단키트 상황으로 봐서는 이 종목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제 영시 기준 확진자가 22,907명, 거의 23,000명 나온 겁니다. 우리가 사실 뭐 2,300명 나올 때도 뭐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였는데 현재 23,000명 나온 겁니다. 그만큼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렇게 좀 급증하고 있는 게 좀 그래프로 보고 있는 거고요. 변이 확산은 이틀째 2만 명이라서 지금 이달 말 되면은 10만 명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진단키트 관련주가 상당히 무거웠었고 주가 많이 빠져 있었는데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먼저 보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연일 최다 확진자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지금 3배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공기중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뭐 전파가 또 속도가 훨씬 좀 빠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2차 접종 완료자가 전체 인구의 85.7%입니다. 그런데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53%가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을 못 잡는다는 겁니다. 다만 오미크론이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방역을 풀고 있고요. 미국은 이미 고점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달 뒤 확진자가 10만 명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금 조심스럽게 7월 달 종식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가능합니다만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7월 달에는 종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짧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종목 진단키트 관련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요. 지금 진단키트 중 유명한 것들은 다 많이 올라서 저도 오늘 다 한번 차트를 봤는데 네. 지금 구간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못 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건 못 살 것 같고 네. 아직 못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단기적으로 보자.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급증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이미 꺾였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모멘텀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워낙에 지금 시장 반등장에서 세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오미크론 관련한 또 진단키트 관련한 최현동 매니저가 직접 꼽은 종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스웍. 지금 많은 진단키트 관련주 급등 나왔지만은 네. 시스웍은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실제로 항원 진단키트에 대해서 국내 식약청 승인을 획득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을 마쳤고요. 감염된 환자를 양성으로 판단하는 그 민감도가 90.1%, 그다음에 감염되지 않은 정상인을 음성으로 판정하는데 99%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항원 진단 키트보다도 훨씬 좀 높아요. 이게 지금 이제 마크비 코비드19 에이즈 제품이라고 하는데 병원용, 그러니까 그 전문가용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직까지 구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올라가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개인용,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약국에서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진단키트는 올라가고 있는 건데, 결국엔 지금 동네 병원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치료와 어떤 그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병원용 진단키트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미 식약청에서 이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PCR 제품 수준이기 때문에요. 지금 원래 항원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빠르게 검사할 수 있어도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시스웍에서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PCR 제품 수준이라서 아마 병원은 전문용어 쓰고 있고요. 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시스웍 제품의 매출이 커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미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급등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스웍 같은 경우는 인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 여기 와 있고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이미 급등하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과거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 많이 못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자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 제가 볼 때는 차트상 휴마시스 이미 여기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도 좀 세게 나올 거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스웍은 목표가를 제가 1,500원까지만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요 밑에 라인인 95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웍에 공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른 종목에 대비 아직 덜 갔다. 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있어 보인다면서 목표 주가 1,500원, 손절 가격은 9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진단키트줄 변동성이 크니까요. 난 이런 종목 잘 대응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그렇죠. 저희 뭐 앞에서 로봇 바이오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중장기 종목. 네, 그런 종목들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이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일단 스타트가 좋았는데 내일도 좋을지 다음 주도 좋을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사실 오늘 아마존의 실적이 안 좋으면 네. 시장이 또 한번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릴 거니까 내일 시 20분에 시작하는 모레방송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좀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유튜브로 오시던가 아니면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메타도 실적 공개하고 시간외에서 급락이 많이 빠졌어요.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빅테크 기업,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난 잘 모르는데 하는 분들은 우리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 공부해 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